네, 저희 제품인데요. 마개형 UV 식수살균기입니다. 감염성 질병 예방을 위해서 발명된 제품이고요. 제품 이름은 라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램프 디스인펙션의 약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발도상국은 물 문제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요. 유엔이나 WHO 통계에 따르면 전쟁이나 코로나보다도 이 문제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론이 배달을 하고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는 시대에 왔음에도 인류가 고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양광 물 살균 소독법인 소디스라는 방법이 보급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명색 페트병에 물 담고 햇볕을 6시간 동안 쬐어서 물을 살균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 보급된 사례가 있고 특히 카메룬 같은 경우에는 보급된 마을에 설사 발생률을 40% 정도 감소시킨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방법인데요. 문제는 시간이 6시간이나 걸리고 여러 가지 사용법이 번거로워서 거의 효과가 있음에도 개도국분들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끓여서 살균을 하는데요. 벌목으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되고 불을 피우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 라디스라고 하는 마개형 UV 식수살균기를 최초로 발명을 했습니다. 제품을 발명한 영감은 소디스에서 땄는데요. 소디스는 태양으로 물을 살균하기 때문에 솔라 디스인펙션의 약자입니다. 이 제품은 UVAP 파장의 태양의 자연자외선을 UVC 파장의 살균용 파장으로 대체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UVC 파장의 UV 자외선 같은 경우는 균을 굉장히 잘 죽입니다. 그리고 살균용 파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조를 광원과 물이 맞닿게끔 설계를 해서 시간이 6시간이나 걸리는 것을 2분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솔라 디스인펙션의 약자인 솔라를 이제 UV 램프에 램프를 대체해서 램프 디스인펙션의 약자로 라디스라고 지었습니다. 사용법은 이렇게 페트병 뚜껑 대신에 끼우고요. 이제 이 뚜껑 규격이 전 세계에 같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끼우고 버튼을 누르면 UVC 파장의 자외선이 2분 동안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균이 다 제거가 돼서 사용자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한국 KCL 이제 코라스 인증기관에서도 대장균과 농농균 다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의 혁신성을 서울대학교나 SK, 국방부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수상한 이력이 있는 제품이고요. 그 밖에 혁신성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창출에 대한 어느 정도, 그리고 제품의 아름다움, 신미성에 대한 인정도 받아서 이렇게 다이슨 어워드와 그리고 디자이너 어워드에서도 이렇게 수상 이력이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대전광역시 최우수 사회적 기업 인증도 받았었고요. 제품의 안전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KCC, FCC, EPA 인증도 더 완료가 됐고, 국내와 유럽 시장, 미국 시장에도 진출이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혁신성의 인정을 정부에서도 인정을 받아서요. 이렇게 국가 조달 사업에도 용이하게끔 저희가 혁신 제품으로도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식재산권도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삼성전자 측에서도 이렇게 혁신성을 인정을 받아서 어워드에서 제가 육군 중위로 복무하고 있을 때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삼성전자 후원 사업에 선정돼서 이때 당시에 개발하고 인증받고 양산 체계 확립해서 2,000대를 생산해서 라오스랑 필리핀에 2,000가구에 보급했습니다. 이때 이제 프로젝트 이름은 생명의 빛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왜냐면 빛으로 물을 소독해서 이제 질병을 예방하기 때문에 어, 이제 프로젝트 더 라이트 오브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2,000대를 2,000가구에 보급했고 보급한 지 단 3달 만에 수의성 질병 발생률을 보급처의 60%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 밖에 선진국에서도 식수에서 대장균이 계속해서 검출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뚜껑을 개봉하면 이렇게 더 많이 검출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무균실 환자들, 즉 살균에 주의를 해야 되는, 살균식을 먹어야 되는 이런 환자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식수에 견식한 균도, 소량 견식한 균도 치명적일 수가 있어서 지금은 병원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공습을 해서 상수도 시설이 많이 파괴가 됐는데요. 저희 제품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투입되면서 1,000대가 보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위치한 오우마디트 국립병원에 저희 제품 1,000대가 보급이 됐고요.
무균실의 환자분들, 항암치료, 백혈병 환자분들, 장기식 환자분들이 저희 제품으로 물 살균 소독해서 드시고 계십니다. 특히 요우마디트 국립병원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격려차 방문했던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간다 수교 60주년 기념식도 작년 6월 달에 있었는데요. 이때 500대가 저희 제품 보내줬고요. 카키리라고 하는 지역의 조선원에서 아기들 분유를 타줄 때 생수를 쓰는데 그 생수를 살균 소독할 때 저희 제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500대 보급됐고 동티모로도 수도 딜리의 농촌마을과 병원에 500대 보급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셜벤처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약계층인 백혈병 환자들, 항암치료 환자분들 타겟으로 제품을 무료로 물 드실 때 안심하고 불안하지 말고 드시라고 그리고 질병 예방하시라고 이렇게 무료로 후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SNS에 홍보도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이렇게 개발도상국 물 문제 해결하려고 만들었지만 선진국에서도 활용되고 있고 다양하게 유아용품, 캠핑용품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라디스라는 식수 UV 살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대학교 졸업 작품인데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대학교 졸업하려고 만들었다가 이제 교수님들이 같이 사업하자고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가 ROTC였어가지고 ROTC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하거든요. 육군 장교로 임관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군대 있는 동안 휴가 하루 빼고는 다 제품 개발하는 데만 좀 휴가를 쓰고 해서 이제 공모전도 나가고 해가지고 최우수상 받고 말년 중위 때 이제 삼성전자 후원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전역하자마자 바로 좀 개발해가지고 사업하게 됐습니다. 소디스가 이제 스위스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만든 방법이고요. 이거를 이제 엄청 많이 보급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가르쳐줘도 안 씁니다. 효과가 있는데도 안 쓰시거든요. 왜냐면 뭐 시간이 6시간이나 걸리고 뭐 비 오는 날에 해가 안 뜨는 날도 있죠. 오늘처럼. 그래서 그런 날도 쓸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뭐 거의 안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소디스를 대체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물 끓여 먹거나 이러는 곳에 이제 보급해서 이제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확산을 하고 있고요. 주로 근데 저희가 라오스랑 필리핀에 보내면서 얻었던 인사이트가 뭐냐면 이게 전자공학적인 메커니즘이 접목된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고장률이 높습니다. 이게 뭐 엄청 이렇게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게 아니더라도 민감한 어떤 뭐 그런 게 있는 제품도 아닌데도 이제 고장나면 고칠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솔루션이 되는 거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작년에는 다 2,500대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쓰면 아무래도 파손율이 확실히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보낼 때 다 병원에 쪽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촌 마을에도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거기에 그리고 또 근데 물 문제가 더 크리티컬하게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전자공학적인 메커니즘이 접목이 안 된 그냥 자연 중력 여가 방식의 재질과 그 형태만으로 기능을 하는 그 정수기를 추가로 개발해서 올해 2,500대를 보낼 예정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발표를 7분 동안만 하라고 전달을 받아가지고 예, 앞에 그 저희 제품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정수기랑 살균기 있는데 살균기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간이 정수기는 저희가 커피 찌꺼기를 업사이클링해서 정수용 필터를 만들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그 필터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서 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필터 생산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고 올해 코이카 통해서 2,500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현지에 그 방금 말씀드린 커피 찌꺼기를 업사이클링해서 만드는 그 필터 공장도 추가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탄자니아로 가고요. 탄자니아 이제 수도인 다레살람에서 서쪽으로 한 두세 시간 가면 있는 모로고로라고 하는 지역에 농업대학교랑 같이 협력해서 해당 프로젝트 진행합니다.
예, 제가 졸업 작품으로 원래 요트를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산업 디자인과를 간 게 요트 디자이너 되려고 간 거였습니다. 요트는 이제 부자 중에서도 부자가 타는 굉장한 사치품이고, 이런 쪽에 좀 매력을 느껴서 그거를 졸업 작품으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세바시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세바시에서 그 배상민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상민 교수님이 카이스트 산업디자인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필수품을 디자인한 거를 가지고 강의를 하셨고 거기서 무슨 말을 하셨냐면 전 세계의 한 10% 정도가 상위 10%가 하루에 10,000원 이상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위 90%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2,000원 정도를 쓸 수가 있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상위 10%는 욕망에 문제가 있는 사치품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위 90%는 필수품이 없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산업 디자이너들은 문제가 정말 큰, 정말 시급한,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필수품을 만들지 않고 대부분이 사치품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의사에 비유하면 의사의 90% 이상이 피부과랑 성형외과에만 종사하는 거랑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아, 나도 디자이너로 그냥 사치품만 계속 만들고 그러지 말고 필수품을 만들어서 뭔가 디자인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요트 디자인 적고 이런 적정 기술 사실 적정 기술이라기보다는 유니버셜 디자인에 더 가까운데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에도 쓰지만 배경은 그렇지만 선진국에서도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품을 만들자 해서 지금 보신 그 라디스라는 최초의 마개형 식수살균기를 발명하게 됐습니다. 청년분들이 그런 분들이 뭔가 구미를 당길 만한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들이 구미를 당길 만한 뭔가를 좀 진행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창업 관련해서 공모전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원 사업 같은 거에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면은 이제 저 같은 뭐 기업가들을 초대해서 이제 멘토링을 해준다든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거가 있어야 이제 그런 분들도 오실 테니까 그런 어떤 체계 확립을 해 놓으시면 그런 분들도 자연스럽게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현지에서 이제 사, 공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이고요. 굉장히 조그만, 엄청 조그만 이제 기업인데요. 이제 직원 2명밖에 안 계십니다. 나머지는 이제 팀원들이 이제 겸직하는 친구들이 이제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현지의 그 가나안 농군학교,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새마을운동 했던 그 단체입니다. 거기랑 그리고 소코인의 농업대학교라 그래서 이제 거기 학교 국립대학교랑 이제 셋이 같이 모여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수하는 거는 이제 네 이제 거기 현지에 있는 NGO 단체 대학교 쪽에서 이제 공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커피 되게 유명하고 많이 이제 재배해서요. 그런 것들 많이 나와가지고 그 업사이클링해서 이제 만드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만드는 재주는 있는데 이게 막 영업하고 팔로 뚫고 이러는 재주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요. 뭐 혼자 거의 일당백으로 지금 일을 다 쳐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휴일도 없고 주말도 없고 맨날 이제 일하는데 뭐 그래도 이제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팔로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도상국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제품을 처음 만든 거다 보니까 우리 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제품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게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지금 ODA 예산도 굉장히 많아졌고, 45% 증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인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예산도 작년에는 300억이었는데 올해 이제 10배 늘어서 3천억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되는 인도적 지원해야 되는 예산이 늘었다고 합니다.
저희 우크라이나 보냈던 레퍼런스도 있고, 어디로 개발도상국에 많이 보냈던 레퍼런스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관공서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물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거, 제품이 있는 거를 저희가 처음 만든 거다 보니까 모르셔서 그런 부분들 좀 소개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판로 확대가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젊은, 나름 그래도 이제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기도 하고, 나이가 좀 있으신 기관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시고 나오신 그런 대표님들은 그 네트워크 역량이 좀 있으셔서 아이템이 그렇게 혁신성이 높지 않아도 그 이제 근무하시면서 이제 확보했던 네트워크를 가지고 많이 판로를 뚫으시더라고요. 이제 결론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판로 확보하는 게 제일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밌습니다. 보람 있고. 저희가 생명의부 프로젝트 할 때도 굉장히 뿌듯했던 게 2,000대 뿌리고 3개월 지나니까 애기들 그 수의성 질병 발생률이 확 낮아졌는데 그때 이제 하는 얘기가 그 애기들이 설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음, 한국한테 너무 고맙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갖고 엄청 뿌듯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생기니까 힘들어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뭐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편한 지역 되시기 바랍니다.